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반이민 정서가 이 사회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에 반대하는 생각은 미국이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특히 이런 생각이 보수주의 그리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더욱 강해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반이민 분위기는 사법부에서, 의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모두 고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합법 이민자, 즉 영주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범법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해당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가 alien,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까지, when,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즉 영주권자라는 외국인이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를 추방시키기 위해서 해당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그날부터냐, 일주일까지냐, 한 달까지냐, 추방 시기가, 또는 10년 후 또는 50년 후에도 추방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해당자를 다시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즉 타임 리밋이 어디까지냐 하는 논란입니다. 현재 보수주의 사법부라든가 보수주의 행정부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타임 리밋이 없다. 시간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10년 전 사건도 해당자가 외국인이라면 잡아들여서 추방이 가능하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자의 범법 시에 추방 요건이 어디까지냐, 대법원의 논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CLU, 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이 소송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엘도라도 파딜라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1966년도에 미국으로 합법 이민을 한 영주권자인데 젖먹이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세가 넘었는데 지난 1997년도에 마약 소지 혐의로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90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범죄가 있은 지 16년 만에 이민국 경찰이 와서 그를 체포해서 추방을 하기 위해서 구금을 했었습니다. 다시 스토리를 요약하면 젖먹이 때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인데 30년 후에 경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 16년 후에 이민국에 체포를 당해서 추방을 당할 뻔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ACLU 측의 견해는 추방이라는 것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모든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이것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보수계 판사나 보수계 정부 쪽에서는 이 법상의 타임 리밋, 시간 제약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로 시간적인 제한은 없고 고로 10년 또는 50년 후에도 그를 체포해서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당시 제9지구 지방법원 판사가 추방 부당 판결을 내렸던 케이스입니다. 이 판사의 견해는 법상의 그 의무적인 구금이라는 거, mandatory detention이라는 조항은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도주의 위험이 없고 공공에 대한 위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합법 이민자, 영주권자도 사소한 범법이라도 하게 되면은 모두 쫓아낸다, 소위 군기를 잡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민자들 또 이민사회, 특히 1세 사회를 크게 위축시키고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생긴 법의 내용을 보면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는 첫째, 범죄 기록이 있는 어떤 외국인이든지 any alien, 즉 영주권자가 포함이 됩니다. 체포, 구금, 추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When the alien is relea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법 외국인이 석방될 때 추방해라 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any alien이라는 것은 어떤 외국인이든지 하니까 영주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when 이 문제인데 석방 시에 추방을 해라 하는데 그 when이라는 것이 다음 날이냐, 일주일 후냐, 10일까지냐, 한 달까지냐, 또는 10년 후까지냐, 50년 후까지도 가능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까 캘리포니아 케이스는 16년 만에 체포 구금이 된 케이스입니다. ACLU의 주장은 지금 집단 소송 중인데, 첫째, mandatory detention, 의무적인 구금 조항이 합법 이민자에게 적용이 됐고 경범죄에도 적용이 됐고 추방 사유 발생 시기가 수십 년 후에 적용이 됐다. 이것은 위헌이다. 모두 체포 구금 시에는 법적인 절차와 시효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en의 의미가 reasonable timing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추방 시점이 복역 후 1일 만에 또는 단기간 내에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은 진보 보수계로 모두 갈려져 있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등 진보계 판사와 4명의 판사의 의견은 입법자인 의회의 실제 생각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추방이라는 것은 위헌적일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무도 법의 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즉 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젖먹이 때 이민 온 영주권자가 30살 나서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50살 나서 추방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계 판사들은 no time limit, 법 조항상 시간적인 제한 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 때나 의무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사항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성추행과 술주정 혐의로 상원 인준에서 곤욕을 치루었던 보수계 신임 판사인 브렉 캐버나우 판사가 벌써 한 역할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법 조항상 타임 리밋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1996년도 입법 당시 의회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1996년도 의회의 이민자 처벌 의견은 엄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지구 항소심 판결은 형 집행 완료 후 즉각 추방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on-citizen,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즉 외국인 영주권자가 포함이 되는 이런 외국인은 우선 자신이 이 사회의 위험 요소가 아니다, 또 도주의 의뢰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일단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영주권이면 족하다, 시민권 뭐하러 귀찮게 받느냐, 어차피 투표도 안 할 건데 배심원 걸리기라도 하면은 더 귀찮고, 그래서 시민권을 마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신분상의 위치가 이렇게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가 오는 12월에는 강력한 이민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멕시칸 워를 쌓기를 빨리 완결을 해라, 또 Sanctuary City에게 강한 벌을 주라,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해라, 이런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이나 행정부나 의회나 모두 반이민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민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류사회 움직임을 잘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0월 16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해 사우디의 살만 국왕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카슈기의 실종에 빈살만 왕세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살만 국왕과 전화통화 사실과 폼페이오 장관 사우디 급파를 알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왕 면담 후 알주베이르 장관과 회동한 뒤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터키는 카슈기가 살해됐다며 그 배우로 사우디 왕실을 지목했고 터키 당국은 이를 입증할 영상, 음성 증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을 위한 정치 후원금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선거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언론은 연방선거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자신의 선거위원회와 공화당 산하 2개 후원금 모금위원회 등을 통해 최소한 1억 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 3개 모금위원회가 9월 말 현재 4,670만 달러의 가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취임 2년이 채 못된 상황에서 1억 달러 돌파는 대단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는 트럼프 팀에 있다며 자신의 퇴진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장관 퇴진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CBS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관이 민주당원 같다고 언급하면서 또다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베트남으로 향하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퇴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인디언 혈통임을 증명한다면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워런 의원이 인디언 혈통이라는 DNA 검사 결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난 100만 달러 기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내가 했던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간선거 지원 유세 중 워런 의원이 DNA 검사를 받아 인디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10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습니다. 워런 의원은 어제 자신의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혈통을 증명하는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카고 지방에 얼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쿡카운티를 비롯한 인근 카운티에 프리즈 워닝을 내렸는데 오늘 새벽 오헤어 공항 지역에 최저기온이 27도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추위는 평년보다 훨씬 빨리 시작됐으며 어제 일리노이 중북부 지역에는 눈도 내렸습니다. 차량 절도범을 추격하다 용의자를 총으로 사살한 경찰관 2명이 경찰위원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2명의 시카고 경찰관은 지난 2016년 시카고 남부에서 차량 절도범을 추격 끝에 사살했습니다. 폴리스 볼드는 이들의 행위가 경찰 수칙에 적합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벤다에게 가족에게 그의 지지자들이 5만 5천 달러의 성금을 보냈습니다. 벤다에게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 이후 그의 가족을 위한 성금 어카운트를 페이스북에 만들었는데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5만 5천 달러가 모였습니다. 성금 액수는 1,000달러부터 5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37도. 수요일인 내일과 목요일도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
내일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2도, 목요일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9도. 금요일 오전 한때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오후 들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3도입니다.